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8세 단독가구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고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8만 원 정도 깎여서 지난 25일 2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최근 뉴스를 보면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월 31일까지 공적연금 개혁 초안을 확정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혹시 이번에도 흐지부지하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이번 끝장 토론의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의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작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합의한 지 3개월이 지난 10월이 돼서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그리고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개혁의 토대가 될 초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11월 16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여야 각각 추천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각 8명씩 총 16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6명의 위원들로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문위원회에서 1월 31일까지 연금개혁 합의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냈을까요? 결론은 합의안이 불발되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끝장 토론을 통해 31일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자문위원들의 이견이 상당히 커서 불발된 것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강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받는 돈까지 늘린다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동의하지만 국민의힘 성향의 자문위원들은 소득 대체율을 40%로 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 성향의 자문위원들은 50%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은 더 많이 내고 받는 것은 덜 받아야 한다는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더 많이 내고 받는 것도 더 받아야 한다는 노후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앞으로 70년 동안 고갈되지 않으려면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17.86%로 인상해야 하고 만약 연금개혁이 지연된다면 20.7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올해 4월까지인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최종 합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10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야 하고 받는 것도 더 늦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은
일부 유튜버들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 곧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는 결국 2023년 32만 원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인 약 2만 원씩 인상해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겨우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께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해서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을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면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8만 원 정도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기초연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까지 국민연금이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각각 안고 있는 문제점과 서로 연계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무시한 채 여야가 각자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만을 대변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2월 초 민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단일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개 이상의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10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금개혁의 확정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의 표만을 의식한 연금개혁이 아닌 노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